네, 이번엔 시장의 주요 이슈를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팀장님 리포트 보니까 반도체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하반기 우리가 상반기부터 사실 목 놓아 불렀잖아요. 반도체. 이제는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믿을 만한 건 반도체뿐일까요? 뭐 몇 개 업종이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이벤트 모멘텀이 들어오는 게 좀 반도체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단기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는 그리고 7월달, 8월달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도 사고 있죠.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업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에서는 9월부터 계약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무조건 좋을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박스권 하단 정도 내려왔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주가가 좀 반등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올라가는 듯 하면 좀 밀리는 듯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2024년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을 반도체 쪽에서 기대한다. 그러면 지금 그 중심에 보면은 HBM이 있습니다. HBM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이클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로 들어갔었는데 1분기에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것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줄고 출하가 늘어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고민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대, 특히 AI라는 산업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얼만큼 들어올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계 리포트를 본다 하더라도 내년엔 2024년엔 좋아질 텐데 그게 끝입니다. 몇 퍼센트 좋아진다, 얼마큼 올라진다는 모르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정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를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끌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엔비디아다 보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 전진할 때마다 반도체 수요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지금 사이클 산업이긴 하지만 다음 사이클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3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여기 시장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물론 이제 팀장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수익률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1등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평가돼 1등 기업이라면 삼성.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선반영한 업종과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했고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 저평가돼 있고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당분간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 데이터 발표된 거 보니까 반도체 쪽이 뭐 완전 좋아졌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표 어떤가요? 뭐 많은 분들이 전년 대비로 보면 작년이 워낙 좋았으니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출 금액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8월 수출 금액, 반도체 수출 금액이 85억 6천만 달러거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올해 최고치가 6월이었는데 89억 달러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20%대긴 하지만 금액 자체의 기준으로 보면 계속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수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마 9월 달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니까 기저효과가 들어와서 플러스가 나긴 할 텐데 제가 9월 달을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년 9월 수출이 좋았습니다. 계절적인 계절적인 건데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국경절.
아, 그게 껴있어서? 네, 국경절을 앞두고선 이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미리 제품들에 대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항상 7, 8월 달에는 휴가다, 비장마다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반도체 수출,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또 중국 쪽 수출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좋아지는 건 사실 그 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만 거시경제 환경도 좀 반도체를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유럽은 3분기에 저점을 통과한다라는 예상을 하고 네.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한다는 그림이라서 지금부터 막 좋아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도 경기가 상반기 때 반짝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들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퀘스천 마크는 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반도체 사이클을 먼저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 측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밀어주는 그림들은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생적인 사이클에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 사이클과 다르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고용 한파까지 겪었어요.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어느 기업에서 몇만 명 해고했다. 맞아요. 어느 기업에서 몇천 명 해고했다. 허리띠를 다 졸라매서 네. 오히려 실적을 좀 이렇게 턴하게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사이클상으로 침체를 겪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경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박스권 정도, 박스권 하단에 있으면 사도 괜찮고 상단에 들어가면은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 접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올해 3분기는 유럽 경기 저점,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미국 경기 저점이라고 보면 내년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턴한다라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에 경기 턴어라운드가 가세해주면 아마 반도체는 추세적인 상승을 2024년에는 분명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이제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2024년에는 전체적인 다른 뭐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대세 상승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뭐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게 2016년, 17년을 많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2016년에도 초반에는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연스러운 턴어라운드가 있었고 그리고 2016년 말부터 이제 사이클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갔고 그러다 기억해 보시면 2017년 지나면서 빅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때 예상치 못했던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고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흐름들을 보면 2016년이 2023년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7년 흐름들이 2024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AI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컨비션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들어올지도 좀 퀘스천 마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가시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그에 따른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뭐 시청하신 분들도 2016년, 17년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이랑 2016년이랑 비슷하고 17년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때를 기원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이클이나 이런 상황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엔비디아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데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엔비디아는 혼자서 너무 막 몇백 %를 급등을 해가지고 그럼 삼성과 SK하이닉스도 그렇게 급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AI 반도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이 뭐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 하면 그것만 보시는데 뭐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것만 들어갈까요? 다양하게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 이슈가 불거진 그 3일 사이에 한 1조 가까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 산 거 가지고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 수급적인 특징에 봐서도 뭔가 좀 유의미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일단은 많은 분들이 8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아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 달 동안 9,370억 팔았습니다. 일별로 나누면은 몇백억밖에 안 팔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네, 돼요. 얼마 안 돼요. 많이 판 거는 선물 시장이었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8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특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자극했던 중국 부동산 이슈가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선물로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날 정도는 아니야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9,370억을 매도했지만 차별적으로 산 거를 봤더니 조선, 기계, 자동차, 건설, 금융,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샀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9월 3거래일 만에 9,370억을 8월 달에 팔았잖아요. 3거래 만에 9,370원을 다 샀습니다. 그거 다 삼성전자 산 맞습니다. 거잖아요. 8,000억 넘게 8,510억을 그쵸. 한 기업에 다 샀고 그리고 따라왔던 거는 금융, 자동차, 건설은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인터넷. 인터넷? 네, 네이버 카카오를 사나요? 호텔 레저,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은 좀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학, 철강까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국경절 이벤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급에 그런 사인이 좀 있나요? 그런 사인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9월 한 달을 본다면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끌어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올해 고점이라고 했으니 2,650에 근접하게 된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전에 저희가 중국 소비 얘기했을 때 약간 또 애매하고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급을 또 보면은 여기서 기대감을 가질 법한 내용들이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또 어떤 섹터로 들어가는지 여부도 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증시 전망 요 리포트 내용 보니까 코스피 지수 밴드를 2,450에서 2,650으로 9월을 전망을 하셨습니다. 9월 후반에는 2,600 한번 보는 거네요. 2,600은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방 가죠. 뭐 지금 2,570인데. 그렇죠. 2,480에서 2,570, 100포인트 정도를 단숨에 한 열흘 정도 만에 온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2,650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 흐름을 보면은 좀 눈치 보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레벨업 되면은 좀 눈치 보고 그러다가 풀리면 또 한 단계 레벨업 됐다가 또 눈치 보고 워낙 많은 이벤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주말에는 중국 CPI랑 PPI, 다음 주 13일에는 미국 CPI,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FMC, 그리고 9월 말 10월 초 되면 이제 프리어닝 시즌 이런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 물가 지표들은 시장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감을 자극했던 중국 물가는 지금 예상치 기준으로는 0.2 플러스 반전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심이 진정되면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2,650에 근접하거나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돌파 시도하는 그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FMC 웨이 그리고 좀 제가 걱정하는 거는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거든요. 어디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안 좋나 봐요. 좋은 그림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뭐 그게 좋은 그림들이 나올 텐데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기대를 좀 낮추시죠. 팀장님부터 좀 낮추시죠. 근데 지금 예상치 들어온 게 2분기보다 3분기가 12조 원이 늘어난다라고 영업이익 전망이 잡혀 있고요. 4분기는 2분기보다 11조 원 늘어난다라고 전망이 잡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반도체, 뭐 상사자본재, 에너지 이런 업종들인데 최근 한 달 동안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높이 조정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거나 눌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9월 한 달 동안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9월 중후반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제 FMC 시점을 전후로 해서는 조금은 경계감을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에 기존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트레이딩 매매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수능은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는
공부를 해야지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여기서 등락이 있더라도 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2650편을 향한 그림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뭐 실적도 그리고 수급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2650에 근접하면은 여기서 샀던 업종들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주, 특히 호텔 레저랑 면세점 쪽을 한번 보시면은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이 올라갈 때도 조금 쉬어갈 때도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9월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5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또 순삭되기를 바라봤고요.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선정된 5가지 이슈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